자, 39번. 자, 39번 사례형 문제죠. 여러분, 이제 여기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보통 지금, 30 몇 번이죠? 34번서부터, 그죠? 34번서부터. 33번서부터 나오네요. 33번서부터 지금 마지막 40번까지 7문제가 지금 그 사례형 문제로 나와요. 사례형 문제라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제 서로 같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종합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바라보는 관점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 39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33번 이후로 이제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되게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서부터 한 30번까지 풀 때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뒤에 사례형 문제 풀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1번서부터 30번까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주시고 33번서부터 마지막 40번까지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밑줄 꺼가면서 읽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연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결국은 풀지 못하고 그냥 찍고서 그냥 답안지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1번부터 30번까지는 빨리 푸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다? 뒤에 33번서부터 40번까지 사례형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되셨고, 뭐, 그 정도만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39번 정도 가면은 막 마음이 후들후들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금 쫓기나 안 쫓기나 뭐 시계도 계속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잔소리 길었고요. 39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39번은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파는 거거든요. 대포 통장. 그죠? 대포 통장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대포 통장을 이제 저기 파는 건데 자기 통장이에요. 자기 통장을 갖다가 잔고가 없는 자기 통장을 갖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것이 뭐 범죄에 이용될지 안 될지 그 사실은 여기는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현행법상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통장을 갖다가 범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 팔게 되면은 우리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6조 3항에 지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의가 됐던 고의가 없었던 바로 금융실명법에서 또 처벌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부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거 관련돼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이 문제를 푸는 걸 떠나서 자기 통장을 갖다가 절대 누구한테 팔거나 뭐 아니면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얘가 이 갑이라는 애가 잘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 모르고 지금 뭐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짓이죠. 전 계좌가 전부 다 정지돼 버립니다. 이게 범죄로 만약에 신고가 되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갑은 2023년도 2월 12일 보이스피싱범 을에게 X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의 잔고가 없는 예금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그것이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OTP 카드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즉석 비밀번호 생성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뭐,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전자적으로 송금할 때 이럴 때, 거기에, 즉석에서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거기서. 그 조그마한 무슨, 성냥갑 같은 조그마한 어떤, 뭐 조그만한 뭐라 그러지 이게 기계가 하나 있어요. 시계만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그만한 되게 작습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화면이 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얼마 송금한다 이러면은 일단 OTP 카드에 그 여기 뜨는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갖다가 계좌에다 그 뭐예요? 저기 뭐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거 이런 저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자, 이후 을은 자, 을이라는 건 보이스피싱범이야. 23년도 2월 13일 A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얘기합니다.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전문가에게 갑에게 송금하면 범죄의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갔고 이에 속은 자, A라는 사람이 23년도 2월 14일 날 그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해볼게. 이 갑이라는 사람, 아까 통장 판 사람이야. 같은 날 11시 50분경에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중에 300만 원을 인출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보이스피싱범이 뭐 이 갑이라는 놈이 그 뭐예요? 체크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겠죠. 어쨌든 통장만 팔았으니까. 하지만 이 갑이라는 애가 그 체크카드에 딱 그 뭐예요?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어 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출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00만 원을. 뭐 현재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법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서부터 아마 지연 이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이 한 299만 원 뭐 이렇게 그 액을 그 뭐예요? 그 거래액을 갖다가 일부러 낮춰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300만 원이나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주의적으로는 의뢰 재물을, 그죠? 보이스피싱, 자, 보이스피싱자 한 놈이 보이스피싱자를 말합니다. 의뢰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그 피해자, 그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A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답니다. 검사가. 그런데 공소장 1면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었으나 끊어보세요. 이쪽 면서부터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간인은 없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풀기 전에 여러분이 간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서류가 있으면은 연속적으로 제 1페이지, 제 2페이지, 제 3페이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가 연속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반을 접어갖고 여기다가 이 다음 장이랑 포개질 거잖아요. 그 포개지는데 그 사이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지장이나 간인 도장을 찍어요. 그걸 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면, 2면, 3면, 4면 계속 종이가 나갈 때 이것은 이 종이는 바로 연속된 종이다. 연속된 서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인이라는 게. 그래서 알아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답은 여기 나와 있는데 2번이 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통장 판놈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사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을에게 보이스피싱범이에요. 을에게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왜 횡령이 되지 않냐면은 그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그죠? 통장 판놈하고 이 보이스피싱범하고 어떤 위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잖아요. 위탁 관계가 형성되거나 돈을 맡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되려면은 이 보관의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관의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3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장 판놈이랑 만약에 사기죄에 서로 공범이었다면은 그 피해금 중 만약에 300만 원을 갑이 인출했다고 한다면은 보세요. A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왜 횡령이 되지 않냐면은 지금 사기 둘 다 지금 사기의 공범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만약이라 그랬죠. 만약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기가 사기친 돈,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 자기가 뽑아 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기서 위탁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 위탁관계 형성이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범죄 저지른 돈을, 그죠? 범죄 수익금을 자기 통장에서 인출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보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 A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A가 자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의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갑은 A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 공범인 경우에는 자기 돈 자기가 아까 300만 원 빼간 거지만은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자 A와 그죠? 통장 판 놈, 그죠? 통장 아까 파는 놈 있죠.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 파는 놈 있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와 통장 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면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잘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지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정을 모른단 말이야. A 갑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 통장에 만약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보관하는 지위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와 지금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이라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 명의의 통장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관 지위가 생긴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한번 가볼게요. 4번, 5번. 4번에 보면 아까 간인 얘기 나왔었죠. 자,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면은 자, 어쩐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소장의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공소장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5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자, 모두의 동그라미 하세요.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갑에 대해서. 그죠? 자, 아까 통장 판 놈이죠. 그죠?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파기되어야 한다면 끊으세요.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의적 공소사실 부분도 어떻게 돼요?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좀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고를 했는데 자,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만약에 인정되지 않고 파기가 된다면 동시에 뭐예요? 주의적 공소사실 부분도 동시에 파기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쨌든 자기 통장에 만약에 돈이 들어왔으면 절대 출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동그라미 1번처럼 어쩐다? 동그라미 1번처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은 바로 그 돈은 사용하면 안 되고 바로 보관의 지위가 생긴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뭐 이 문제 제가 보기로는 좀 요게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풀기는 쉬운데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보기로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요 동그라미 2번과 3번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 보이스피싱범 을이란 놈하고 갑이란 사람이 서로 공범이었다면, 그죠? 공범이었다면은 자기 돈 자기가 꺼내 쓴 거기 때문에, 그죠? 자, 피해자에 대해서 바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전에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된다? 사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까 그 을이라는 보이스피싱범이잖아요. 보이스피싱범에 대해서 보관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횡령이 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은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시험장에서 보면 막 떨려갖고 뭐 이거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뭐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제 편하게 문제를 푸니까 금방 정답이 눈에 쉽게 들어오는데 아마 제가 시험장에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후들후들 했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판에 가면서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못 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갖고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